조약사의 건강비책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갑상선 호르몬인 신지로이드를 오래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갑상선 저하증이 왜 생기는지, 이럴 때 드시면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율신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편안한 상태, 즉 밥을 먹거나 소화를 시키고 변이나 독소를 배출시키고 잠을 잘 때 활성화가 됩니다.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은 자율신경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기운이 나게 해주고 몸이 잘 돌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일을 하시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쉴 틈이 없고 치유가 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줄여서 억지로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나른하게 만들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쉬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 몸의 작용은 어떤 컴퓨터보다도 정밀하고 치밀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항상 우리 몸의 최대한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감을 느껴서 병원에 가보시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졌다 해서 갑상선 저하증 판정을 받고 다시 갑상선 호르몬을 외부에서 투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투여된 호르몬은 다시 또 우리의 교감신경을 굉장히 항진을 시키고 계속 몸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은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갑상선 저하증은 교감신경 항진의 결과에 불과한데, 다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신지로이드와 같은 약을 투여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무시하고 증상만 없애려는 일종의 대증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은 외부에서 투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갑상선 자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은 갑상선을 전절제하신 분이 아니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갑상선 저하증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생활습관, 식습관을 통해서 몸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생활습관은 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지난번 신지로이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영양제를 드시면 좋은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갑상선에 좋은 영양제라고 하면 셀레늄, 코큐텐, 오메가3, 비타민 A 등의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주로 드시게 됩니다. 그것은 저하증이 생기는 원인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은 그걸 막기 위해서 자가 면역처럼 갑상선을 공격해서 호르몬을 못 나오게 하는데, 이때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는 염산, 황산처럼 유독물질과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드시는데, 문제는 이런 항산화제 또한 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갑상선을 공격하는 면역체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항산화제로 아무리 활성산소를 중화하려고 해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아예 과립구 자체를 줄이고 갑상선이 억지로 갑상선 호르몬을 줄일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갑상선 저하증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es! 대부분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몸속에 산소 운반이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 제 신지로이드 영상을 보신 분들의 92%가 여성분이던데, 그만큼 여성분들은 평생을 생리를 하고 출산을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에 비해서 혈 부족에 노출되기가 쉽고, 혈 부족이 생기면 산소 운반이 잘 되지 않아서 혈관을 수축시켜서라도 산소를 빨리 보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은 교감신경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 부족을 해소해줘야 근본적으로 교감신경 항진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영양제는 바로 철맥과 솔비투입니다.
철맥은 시중에 나와 있는 철분제 중에서 유일하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천연철입니다. 대부분의 철분제는 천연철이 아닐 뿐더러 먹었을 때 변비나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과흥분을 유발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철맥은 맑고 깨끗한 혈과 체액을 보충해주는데 혈을 식혀주는 천연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열을 일으키지 않고 생체 흥분과 부작용 없이 혈을 보충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제입니다. 철맥은 혈 부족을 해소해서 몸속 산소 운반을 원활히 해주고 원활한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철맥과 같이 드시면 좋은 제품이 솔비투입니다. 이 솔비투는 포도씨에서 뽑아낸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지 않고 순환에 도움이 되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서 위 점막, 장 점막 등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몸속 산소 운반을 도와주는 이런 상위 개념의 영양제들을 드셔야 갑상선 질환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이 드시는 요오드는 해조류와 어패류를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오드의 결핍 위험성이 적고 요오드 결핍증에 관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요오드는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갑상선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어패류나 해조류를 안 드셨다고 해서 걱정하시거나 요오드를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오드가 과다되어도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된 이유는 일부러 갑상선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호르몬 생성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호르몬 생성을 늘리기 위해 과다한 요오드를 드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본적인 약 2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소화도 안 되시고 불면증이나 변비, 설사, 불안증 등 여러 가지 교감신경 항진이 있으시다면 이 2가지로만은 안 되시고 전체적인 영양요법을 하셔야 하니 상담을 받으시고 전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